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1분 복습. 빨리 보자. 요게 무슨 회란? 임진왜란이죠. 그러면 임난전을 무슨 전개? 조선 전개. 임난후를 무슨 후기? 조선 후기면 임난 전기에는 누가 국가를 다 총감독했어요? 의정부. 그러면 임난 여러분 중간부터는 의정부가 아니라 누가 다 해먹었어요? 비변사. 이거 기억나죠? 비변사 없앤 사람이 리차드 1세야 흥선대원군이야.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조선 전기는 중앙군이 5위였다가 이게 누가 자꾸 얘기하니? 야, 어이, 수업 들어 이제. 계속 웅성거리지 마. 응? 계속 들려 지금. 자, 여러분 임난 중에 무슨 도감이 만들어져요? 훈련 도감이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훈련 도감 말고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어져서 여러분 조선 후기 군대를 자, 요거 나오죠? 무슨 군형이라 불러요? 오군형. 그러면 오군형은 첫째. 자, 무슨 군인이다? 직업군인이다. 그러면 우리 배운 거 중에 고려시대 중앙군인 무슨 유기? 이군 유기 직업군인 맞죠? 그 다음에 오군형은 중앙에 있다. 무슨 군대예요? 중앙군대다. 그리고 세 번째, 오군형은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슨 적으로 만들어졌다?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다. 땡. 그러면 임난 끝나자마자 맨 처음 왕이 이병헌이에요?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이거 했었죠? 자, 광해군은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허참이야, 허준이야? 여러분 허준 시켜서 무슨 보관 만들었어요? 동의보관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후군과 명 사이에서 무슨 외교했어요? 중립외교했죠. 그런데 지난주 거의 빡세게 했었죠. 광해군 때 최대의 중요한 사건은 광해군 때 여러분 무슨 법이 시작돼요? 대동법이 시작됐다. 그러면 대동법은 왜 나와요? 자, 너무 무슨 납의 폐단이 컸어요? 박납의 폐단이 컸죠. 박납이 뭐야? 사또가 대신 돈 받아 내주다가 그 돈을 엄청 불려먹는 거죠. 그 이유가 뭐야? 사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납의 폐단으로 대동법 나왔죠. 그러면 대동법은 첫째, 사과나 줄 같은 특산품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쌀이나 혹은 뭐야? 화폐나 혹은 뭐야? 옷감으로 내면 되는데 더 좋은 거. 양반도 원래 10만원, 농민도 10만원인데 이렇게 안 내죠. 대동법의 가장 위대한 건 이제 앞으로 뭐에 부과해요? 토지에 부과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토지야? 1결당 몇 두? 12두에 부과했죠. 그래서 토지에 부과하니까 양반들은 10만원 내다가 10억 내야 되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여러분 100년 동안 반대했죠. 그래서 대동법이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전국으로 퍼지는데 몇 년이 걸려요? 100년이 걸리잖아. 하지만 누구는 해피해요? 농민은 해피하죠. 왜? 땅도 적고 땅도 거의 없으니까 거의 세금을 안 내죠. 그러면 대동법 하면은 무조건 문제 나오는 게 뭐냐? 대동법으로 누구를 뽑아요? 상인인 우주인이야 공인이야? 공인을 뽑았죠. 그러면 공인이 대동법으로 거둔 쌀이나 화폐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시장 다니면서 물건 사니까 공인의 등장으로 조선 후기 뭐가 발전했다? 장시가 발전했다. 그러면 시장이 잘 되니까 시장에서 물건 파는 상공업이 되게 발달했다. 또 하나 공인이 화폐 가지고 화폐를 쓰니까 전국에 화폐가 유통이 되면서 여러분 무슨 통보? 엽전인 상품 통보가 전국으로 쓰였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동법으로 공인이 등장해서 여기저기 물건 쓰고 사고 쓰고 화폐 쓰니까 조선 후기 여러 물건, 상품을 화폐 주고 사고 파는 무슨 경제가 발달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이거 하는데 거의 1시간 다 했죠.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보니까 다 막 멘붕 와가지고 막 그랬는데 어때? 간단하지? 얼마 안 걸리죠 여러분? 반응 좀 보여봐. 얼마 안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하는데 우리가 거의 1시간 반이나 2시간 배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딱 몇 분 걸렸어요? 5분. 5분이면 되죠. 그래서 우리 가뜩이나 문과잖아. 그래서 니네 막 이재웅? 이웅재 쌤이죠. 이웅재 쌤의 윤사도 하고 세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 그래서 사탐이든 뭐든 진도 나간 다음에 내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게 복습. 국사에 하면 요즘에 쉬우니까 별거 없는데 사탐 같은 경우는 계속 진도 나가면서 앞에 거 보고 앞에 거 봐서 3시간 배웠던 거면은 5분이나 10분에 복습이 돼야 돼. 나중에 한 2달 지나서는 진도가 다 끝나면은 그냥 지리가 됐든 윤서가 됐든 써머리 한 거 있을 거잖아. 그거 눈으로 쫙 봤을 때
한 3-4시간이면 한 바퀴 돌릴 정도 수준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버벅된다니까.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내신도 받겠지만 내신 사회문화랑 수능 사회문화랑 완전 틀리죠. 왜? 내신은 4등분 해가지고 1학기 중간, 1학기 뭐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이니까 4등분의 4분의 1만 되는데 알면 되는데 수능은 어떻게 해? 앞에서부터 처음까지 다 알아야지 문제를 풀잖아. 근데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계속 모두 풀어봐야 돼요. 기출문제도 풀고 그해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뭐 봉투 모의고사 다 풀어야지 1등급 나올까 말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고3 때 한번 해봤잖아. 고3 때 수능 보고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면은 인강 보고 제대로 안 하고 깔짝깔짝거리면 점수가 깔짝깔짝 나오지. 맞잖아. 아니 인강 너무 잘 돼 있는데 인강 1시간 보면은 복습 2시간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학기 초에 얘기했잖아. 인강 100명이 보면 몇 명이 완강할까요? 10명이 완강한대. 90%는 듣다면 안 돼. 그러면은 인강을 다 듣고도 만약에 인강 40강 들었으면 그거 2-3시간은 복습을 해야지 딱 점수가 나오는데 보통 학생들이 인강 보기도 힘들어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이 좋은 게 뭐냐면 매일마다 똑같은 거 해주잖아. 그러니까 보고, 아니, 국사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국사 포함해서 모든 과목을. 뭔지 아시겠죠? 자, 볼게요. 나 신났어요. 자, 자,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결국 여러분, 누구 쫓겨나, 여러분? 광해군 쫓겨나겠죠. 왜 쫓겨나느냐? 해보자. 첫째, 광해군이 쫓겨나는 이유. 무슨 외교를 했다. 중립외교도 쫓겨나는 이유가 돼요. 그럼 제 얘기 들어보세요. 광해군의 부하가 3종류가 있었어요. 해보자. 기억나죠? 분당정치, 북인.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인, 서인. 요렇게 무슨인, 남인이 있었죠. 그럼 재밌게 해볼게. 북인은 누구의 제자야? 브렉퍼스트, 조식의 제자고요. 서인은 누구의 제자야? 이의 제자고. 남인은 누구의 제자예요? 이황의 제자죠. 그런데 여러분 요 광해군이 누굴 제일 이뻐하느냐? 북인을 제일 이뻐해요. 왜냐? 북인은 성리학자인데 의외로 좀 뭐랄까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머리를 굴려요. 그러면 광해군과 북인이 좀 맞는 게 있어. 둘 다 현실적이야. 뭐냐? 둘이 보기에 야 명나라 우리 도왔지만 뭐 알 게 뭐야? 그냥 우리는 명이랑 후금이랑 싸우든 중립외교를 하재요. 근데 여러분 서인과 남인은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뭐였느냐? 오로지 성리학이었어요. 그러면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리야? 의리야. 그러면 서인과 남인이 보기에는 광해군과 북인은 좀 약간 잔인하게 할게요. 양아친 거야. 왜냐? 생각해봐. 여러분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 겁나 도왔죠. 50만 명 보내줬죠. 재산도 엄청 썼죠. 그럼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광해군 여러분 이거 뭐예요? 머리를 굴리면서 북인이랑 중립 외교하니까 요것도 나중에 광해군 쫓겨나는 큰 원인이 돼요. 됐고 두 번째. 자, 여러분 광해군의 엄마가 있는데요. 좀 목이 길어요. 인간치고는 목이 길다. 무슨 대비? 인목 대비인데 새엄마야. 무려 광해군보다 10살이 어려요. 근데 요 새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지금도 있는 주식회사 영창피아노 아시죠? 여러분 농담이고 영창대군이라고 얘를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광해군이 핸디캡이 있어요. 광해군의 엄마가 후궁이야. 즉 광해군의 엄마는 정식 왕비가 아니라 후궁이라 광해군은 서자예요. 그런데 임목대비는 정식 엄마죠. 정식 엄마다가 영창대군은 정식 왕자야. 적장자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이 영창대군이 좀 걸리는 거야. 왜? 여러분 되게 조선시대에는 서자랑 적자랑 되게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광해군이 10살 먹은 동생을 죽이고요. 엄마를 궁궐에 감금해요. 요거를 따라해볼게요. 패하다. 누구를? 엄마를 패하고 살찌우게 한 게 아니라 죽였다. 누구를? 형제를 죽였다. 그러면 광해군이 쫓겨나는 첫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명나라 안 도왔다. 의리 배반했다. 무슨 외교? 중립외교.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엄마가 어리지만 엄마를 감금했다. 그리고 친동생을 죽였다. 무슨 살제? 패모살제 때문에 여러분 결국 광해군이 쫓겨났는데 그 사건을 1623년 여러분 무슨 반정이라 불러요? 10번 해볼게요. 인조반정. 그러면 인조반정으로 일단 이제 누가 쫓겨나요? 무슨 군이 쫓겨나요? 광해군 쫓겨나고 1+1으로
광해군이랑 친했던 이제 누구도 쫓겨나요. 북인도 쫓겨나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인조 밑에는 누가 대세냐? 자, 인조 반정을 했던 서인이 70% 했고요. 그 다음에 남인이 몇 퍼센트? 30%를 했어요. 그러면 인조 반정 이후의 변화. 광해군 쫓겨났다. 누구? 북인도 이제 제기를 못한다. 이제 서인과 남인이 남았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나? 광해군과 궁궐 얘기했죠? 궁궐 매니아. 여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병자호란까지 했었나? 정미호란까지는 안 했죠? 여기까지 딱 했었죠? 됐어요. 나만 신난 것 같아. 자, 볼게요. 자, 힘내세요. 오늘부터 좋은 일이 있대. 장마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이따 12시부터 37도래. 점심 먹으러 갔다가 몇 명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누가 왕이 됐어요? 인조가 왕이 됐는데요. 이제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인조가 딱 왕이 된 순간 여러분, 인조 부하들은 지금 다 누구예요? 서인과 무슨 인이야? 남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슨 학이에요? 성리학이고,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이에요? 의리죠. 그러면 인조가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무슨 외교를 없애버려요? 중립외교를 없애버리고 인조가 하는 말, 야, 나는 의리 지키겠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겠다. 누구랑?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배척하겠다. 누구를? 후금을 배척하겠다. 무슨 배금? 친명배금. 지난주에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친명배금 하는 건 완전히 뭐에 반대예요? 중립외교에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삐져요? 후금이 엄청 삐지겠죠. 왜냐? 아니 광해군이 중립외교 할 때는 그냥 열심히 명나라와 싸우면 됐는데 이제 조선까지 내가 너 깔 거야 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갑자기 인조 때 여러분 친명배금을 하니까 후금이 엄청 삐져가지고요. 자, 따라해볼게요. 1627년을 우리 간지로 자 정묘년이라 불러요. 무슨 년? 정묘년. 다시 정묘년이 몇 년이에요? 1627년 인조가 중립외교 포기하고 친명배금을 하니까 여러분 후금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다. 요거 외울게요. 요거를 무슨 호란이라 불러요? 정묘호란이야. 그런데 야, 이때는 우리가 대비를 잘했는지요. 여기가 여러분 경기도면요. 여기가 황해도거든요. 요 황해도에서 후금 군대랑 조선 군대랑 외우지 마세요. 평산이란 전투에서 싸웠는데 누가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전쟁이 계속되면 후금은 골치 아프죠. 왜냐? 명나라와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전쟁이 발전이 없으니까 갑자기 여러분 후금이랑 자 조선이랑 만나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야, 후금아, 조선아, 전쟁 끝내자. 대신에 우리 후금이 조선의 빅브라더, 형이 되겠다. 대신에 조선은 후금의 뭐가 되라? 동생이 되라. 한 다음에 여러분 약속을 해요. 뭐냐? 우린 오늘부터 형제다. 형제지간에 예를 맺은 다음에 여러분 전쟁을 끝냅니다. 와, 그럼 잠깐만. 자, 그럼 여러분 인조 때 중립외교 포기하고 바로 무슨 배금? 친명배금 하니까 후금이 삐져가지고 무슨 호란? 정리호란 터졌죠. 그런데 우리가 자 비등비등하게 싸웠는데 딱 느낌이 뭐야? 후금이 좀 셌겠죠. 후금이 세니까 그냥 야 잠깐만 우리 싸우지 말고 너 형이라 할게. 내가 동생 할게. 여러분 일단 휴전을 한 거야. 그거를 약간 유식하게 무슨 지간의 예라 그래요? 형제지간의 예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1363년에 갑자기 여러분 후금이 힘이 겁나 세져가지고요. 갑자기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꿔요? 청으로 바꿔요. 그럼 물어볼게. 왜 갑자기 힘이 세졌을까요? 내가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이 후금은 군사 주력이 뭐냐? 기병이에요. 엄청 잘 싸워. 그런데 명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장성이 있지만 막 후금 애들이 막 열산 쏘고 활 쏘고 막 하니까 못 막았다고. 그런데 이 명나라가 참 머리가 좋아요. 뭐냐? 여러분 그 서양 중에 포르투갈이라고 아시죠? 서양 포르투갈한테 여러분 대포를 사와요. 이 대포를 역사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홍위포라 그래. 그럼 여러분 니네 그 후금 세운 사람이 이빨을 안 닦았어요. 무슨 아치? 누르아치 기억나죠? 역사서에 의하면 이 누르아치가 명나라가 대포 있는지도 모르고 쳐들어갔다가 여러분 이 대포 맞고서 거의 죽었대. 그러니까
그 사서에 의하면 이거 맞고서 부상당해서 몇 달 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여진족이 힘이 세봐야 대포로 막 조져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후금이 무슨 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와서 명나라를 못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 해볼게요. 외우지 마세요. 명나라의 원숭이가 아니라 원숭안이라는 장군이랑 명나라의 도령령이 아니라 모문영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 안 좋아서 요 장군이 같은 명나라 장군이 같은 명나라 장군을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명나라 장군, 부하 장군 두 장군이 빡친 거야. 원무식이 장군이 우리 장군을 죽였다. 그래서 개빡쳐서요. 이 두 장군이 엄청난 배랑 홍위포 수백 기를 가지고 청나라에 귀순을 합니다. 이때 청나라의 왕이 누구냐? 누르하치의 아들인 청타이지라고 청태종이거든요. 얘가 너무 좋은 거야. 왜냐? 자고 났더니 여러분 이런 식이야. 내일 아침에 갑자기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청와대 띵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핵을 선물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갑자기 여러분 청나라에 뭐가 들어와요? 홍위포가 들어오고 명나라 해군이 여러분 항복을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청나라가 힘이 세졌죠. 그래서 여러분 후금에서 청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제 힘이 세지니까 조선을 협박을 해요. 뭐라 그러냐? 갑자기 조선한테 야 조선아 왜요? 우리 예전에 후금이 아니다. 지금 더럽게 세졌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 형제였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답이에요. 앞으로 우리 군신지간의 예를 맺재요. 군신지간의 예가 뭐냐 해보자. 이제 청나라가 조선의 황제가 되고 이제 조선은 청나라의 신해가 돼야 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요 조선은 여러분 누구랑 절교를 해야 돼요? 명나라와 절교를 해야 돼. 그럼 잠깐만. 야 그러면 청나라의 군신지간의 예 되게 절묘하죠. 그럼 앞으로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 인조랑 서인과 남인이 광해군을 몰아낸 이유가 뭐야? 명나라 배반 때렸다. 명나라 안 도와줬다로 나라 세운 거잖아. 나라 엎은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청나라한테 여러분 군신지간의 예를 하면 이제 청나라를 황제로 모시고 조선은 신하가 되는 건 좋은데 누구를 이제 왕따 시켜야 돼? 명이랑 여러분 이제 끝나는 거잖아.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군신지간의 예를 강조했더니 조선이 두 개로 갈려요. 해보자. 조선의 서인과 남인들은 의견이 틀려요. 서인은 하는 말. 전하! 나라가 망하더라도 저 오랑캐 새끼한테 고개 숙일 수 없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싸우재. 주로 뭐 합시다? 전투합시다. 무슨 논이 나와요? 주전이 나오고 주전론. 남인 중에 요 한 분 기억할게요. 왜 그런지 모의고사에 자꾸 나와 이름이. 해보자. 여성스러워 이름이 최명길. 실제로 그 드라마 탤런트 아줌마도 있죠. 최명길. 됐어요. 자, 최명길이란 분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 싸워봐야 우리가 무조건 지니까 일단은 청나라랑 화해하자. 주로 일단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해를 하자. 무슨 놈 여러분? 주화론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최명길의 주화론이 가끔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자 일단은 서인이 이겨요. 이유가 두 가지야. 서인이 일단 여러분 권력이 센 여당이었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겨요, 작은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가 좀 큰 사람이 이기죠. 조금 여러분 극단적인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이유로 여러분 서인이 이겨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을 1636년에 오늘 꼭 외워야 돼요. 바로 요 전쟁을 10번 무슨 호란이라 불러요? 병자호란. 무슨 호란? 병자호란이에요. 그러면 요 문제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문제 여러분 한 문제 무조건 나오고 이거 상식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인조 때 광해군 몰아내고 무슨 반정했어요? 인조 반정. 그러면 인조 반정하자마자 맨 처음에는 두 번 해볼게요. 무슨 배금? 친명 배금 했죠. 요것 때문에 쳐들어온 게 아직은 후금이야. 후금의 무슨 호란? 정묘호란. 정묘호란까지는 잘 막아내서 조금 기분 나쁘긴 하지만 아주 망한 건 아니었죠. 무슨 지간의 예? 형제 지간의 예. 그러다가 후금이 갑자기 세졌죠.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꿔요? 불루야 청이야. 똑같은 거죠. 청으로 바꾸죠. 그리고서 여러분 우리 되게 압박하죠. 무슨 지간의 예를 강조해요? 군신 지간의 예. 그러면 군신 이 군이 뭐야? 임금이란 뜻이고 요 신이 신하란 뜻이죠. 그러면 이제 청이 황제가 되고 조선이 신하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야?
명나라와 뭐 해야 돼요? 절교하라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그 조선의 부하들이 둘로 갈리죠. 이의 제자인 서인들은 아니다. 무조건 싸우자. 무슨 넌? 주전론. 남이는 뭐야? 남쪽 따뜻하죠. 화해하자. 우리가 힘이 딸리니까. 누구예요? 5번 석화야. 무슨 명길? 채명길. 채명길은 무슨 넌? 주하론. 근데 여러분 결국 싸우기로 해서 갑자기 쳐들어와서 여러분 내가 슬픈 얘기 해줄게요. 자 보겠습니다. 1600 여러분 36년에요. 이거 진짜 슬퍼요. 무슨 호란이 터져 여러분?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랬어. 봐봐. 인조가 바보가 아니죠. 병자호란 여러분 터질 줄 알고 여기다가 성을 쌓은 다음에 병력을 많이 배치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분 백마산성의 무슨 업? 세븐업이야? 임경업 장군이야? 임경업 들어본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보통 12월 달에는요 전쟁이 안 나요. 겨울이잖아. 너무 춥잖아. 근데 이 청나라원들이 머리가 열나 좋아요. 어떻게 줬느냐? 모든 성들을 몰래 피해서 여러분 한겨울에 12월에 15만 명이 한 방에 서울로 쳐들어온 거야. 와 멘붕이에요. 봐봐 여러분 이건 진짜 기습인 게 보통은 여러분 여기 있는 막 산성이랑 싸워서 천천히 와야 되는데 이 청태종이 청나라 황제가 15만 이끌고요. 다 쌩깐 다음에 지름길로 한 방에 서울에 온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인조가 자기 아내와 어머니와 아들을 일단 남자는 좀 갑바가 있어요 사람이. 자 뭐야? 엄마와 아빠와 아들을 아빠는 없고 엄마 아들 아내를 강화도에 보내고 본인도 따라가는데 청나라 해군이 딱 바다를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여러분 서울에 와서 서울 바로 밑에 있는 여러분 경기도 광주에요. 서울 바로 아래에 있는 여러분 남한산성에 인조가 갇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자호란 때 가장 키워드는 무슨 산성이에요? 남한산성. 무슨 산성? 남한산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아봤더니 남한산성 갇혔을 때 조선의 병사 16,000명 그 다음에 수만 명의 양반과 그 다음에 농민들 그 다음에 쌀은 몇 달치? 석 달치. 반대로 청나라 애들 대략 몇만 명? 15만 명. 상대가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히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요 의병들이 임금을 구하자라고 올라오다가 집으로 갔대요. 너무 추워서. 아 진짜로. 아니 오는데 그 애가 엄청 폭한이라 막 눈도 와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이 당시 겨울에는 이동이 안 된대. 길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의병도 안 오죠. 여러분 난리가 난 거야. 그다가 여러분 이상한 소식이 전달돼요. 강화도가 점령당해서 인조의 엄마 그 다음에 아들 다 잡혀요. 그리고 쌀이 떨어지고 올라오던 의병들 다 전멸당하고 여기 또 여기 어떤 그 대장군이라고 김자겸이라고 있었거든요. 와 양아치 꿀양아치 모르겠어. 하여튼간 이 사람 나쁜 사람 같아. 군사가 엄청 많았는데 안 도와주러 왔어. 물론 내가 전술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몰라 그랬지만 여하튼 여기 군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군인들이 안 도와주러 와 여러분. 그러면 13,000명 가지고 객이다 업어 여러분. 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얘네 여러분 잠실 에버랜드 가봤어요? 아 잠실 에버랜드가 아닌데? 이사 갔나 잠실로? 잠깐만 애기 에버랜드가 좋아? 잠실에 뭐지 그게? 롯데월드가 좋아? 응? 너는? 애기는? 잠깐만 왜 롯데월드가 좋아 에버랜드가 좋아? 에버랜드 그쵸? 애기는? 언니는? 철웅이는? 나 옛날에 기숙학원을 가는데 문자가 온 거야 급하게. 죄송하대 연락을 못했대. 기숙학원 휴가라 오지 말라는 거야. 이미 출발을 했는데 개빡치잖아. 근데 어느 날 근데 그때쯤에 용인이었어. 근데 그때 수요일이었어. 갑자기 에버랜드 가보고 싶은 거야. 아니 야 아침 10시에 이제 거기 수업이 11시라 9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야. 나한테 연락을 못했대. 애들 휴가라. 내가 알았다고 해서 바로 돌렸지. 중간에 나와서 에버랜드 간 거야. 내가 몇 년 전에.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나 로망이 있잖아. 갔더니 아차했어. 나 사람 진짜 없을 줄 알거든. 엄청 많은 거야 사람들이. 각종 유치원에서 온 거야. 수백 명이 막 와서 막 하는데 나 줄 서 있는데 아저씨 왜 새끼야. 아저씨 왜 왔어요? 나 이 새끼야. 그러고 막 갔는데
엄청 많이 와서 다시 왔어. 혼자 에버랜드 가본 사람. 혼자 에버랜드. 혼자 가고 싶지 않아요? 재밌어. 니네 혼자 가서 커플들 있으면 많이 쳐다봐, 이렇게. 좋아요? 막 그러고. 야, 극장 가면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우리 여기 턱이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 어느 게 내 거야? 아니, 왼쪽 게 내 거야? 와, 되게 신경 쓰여. 어디가 내 거야? 내가 재수할 때 웃긴 얘기 해줄까? 내가 극장 얘기 한 적 있나? 니네 안양에는 극장이 옛날 삼원극장이랑 일본 가이드 극장이 있었어. 근데 우리 때는 좌석제가 아니야. 뭐냐? 그냥 선착순이었어. 그래서 거의 관객의 반은 서서 봤어. 이 상상이 안 되지. 아주 옛날이야. 그런데 재수할 때 어떤 나쁜 삼수형들이, 야, 태훈아, 예, 자습을 빼고 극장을 가재. 근데 인천형이고 부천형이야. 그래서 알았다고 따라갔지. 따라갔는데 야, 깜짝 놀랐어. 그 당시 서울에는 좌석표가 있는 거야. A-3, A-5 처음 알았어 나. 그래서 이제 좌석에 3명이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커플 같아, 대학생 같아, 실례합니다 그러더니 자기네 좌석이래.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무례하잖아.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봐요, 우리 좌석이 많다고 딱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웃어.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잖아 이 새끼. 그래서 왜 웃어 했더니 자기 좌석이 맞대. 했더니 이봐요, A-3 맞잖아. 했더니 문제는 뭐냐, 봐봐 얘들아. 처음 봐봤어. 좌석 뒤에 A-3이 있으면 여기 앉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극장을 처음 가서 A-3이 여기 앉은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니? A-3이 여기 앉아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A-3이냐고 보이니까 여기 앉은 거야. 그럼 여기는 그 자리가 예를 들면 내 자리가 원래 여기인데 여기 앉은 거야. 아, 됐어. 이해돼 안 돼 지금? 수업하자. 자, 보자. 오늘 피곤하구나. 이따가 끝나면 다 모여 선생님이. 자, 보자. 그래서 내가 덥긴 덥지. 지금 덥지 지금도. 에어컨 켰어요? 저거는 키면 안 돼요? 저 에어컨 안 나오니 얘들아? 저것도 켜. 어디는 왜 에어컨 안 켰니? 어쩐지 막 지금 바지에 땀이 흘러. 볼래? 아니 이만큼 발목 보여주면 되지. 바지를 먹겠지 내가. 아니 내가 땀나면 발목을 보여주지. 자, 볼게요. 자, 여러분 다 끝났어요. 좀 피곤해 참아요. 그럼 여러분 결국 서울에 송파에 쬐끄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 섬이 있는데 요 섬을요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도라고 불러요? 삼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장면이 나와요. 뭐냐? 우리의 왕인 인조가요 삼전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9번 절을 하는데 머리가 땅에 부딪혀가지고 계속 절을 하는데 여기 피가 날 때까지 9번 절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여러분? 청나라 황제인 여러분 청태종한테 막 여러분 엄청나게 절을 합니다. 이거를 자 삼전도에서 우리의 왕이 청나라에게 고개를 숙이고 항복을 하고 굴복을 했다. 외울게요. 무슨 도의 굴욕?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이 순간 여러분 이제 청나라는 우리의 뭐가 돼요? 황제가 되고 조선은 이제 청나라의 신하가 되고 이제 여러분 조선은 누구와 이제 관계를 끊어야 돼요? 명나라와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은 지금 배운 병자호란은 임진왜란보다 짧게 끝나고 많은 사람이 덜 죽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타격이 큰 거야. 이거야. 임진왜란은요 열날 두드려 맞았어. 7시간 동안 두드려 맞았지만 나도 한 대 크게 때려가지고 적을 이겼어. 근데 병자호란은 뭐야 여러분? 이거는 뭐랄까 어떻게 되나? 완전히 정신적으로 여러분 능욕을 당한 거야. 이거는 더 충격이 커.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로. 자,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임진왜란보다 솔직히 정신적으로 충격은 큰 게 뭐다? 병자호란이다. 자, 해볼게요. 그러면 정리해보자. 마지막 꼭 나와요. 자,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무슨 배금했어요?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겠다. 무슨 배금? 친명 배금을 했더니 쳐들어온 게 무슨 호란? 정묘호란은 큰 사건 없었죠. 그냥 무슨 간에 예를 맺었어요. 형제지간의 예. 근데 이게 문제죠. 갑자기 청나라가 무슨 지간의 예를 강조해요. 군신지간의 예를 강조해서 우리가 거절했더니 여러분 무슨 호란이 터졌어요. 병자호란이 터졌죠. 키워드. 자, 인조가 안타깝게도 무슨 산성에 갇혔다. 남한산성에 갇혔다. 결국 여러분 어서 굴욕을 받았다. 삼전도에서 굴욕을 받아서 이제 청나라의 신하가 되고 명나라와는 관계를 끊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보다 더 심각했던 거 무슨 호란? 병자호란.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니네 여러분 그 옛날 영화지만 최종병기 활 본 적 있죠? 그거 본 사람 있을 거예요. 혹시 안 보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게 바로 병자호란 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역사에서 슬픈 얘기 해줄게요. 전쟁 터지면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고통을 받아요? 어린애, 노약자, 여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수많은 사람들, 막 여자들이 막 잡혀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 여러분 그 양반집 이 아내랑 딸이 잡혀갔다나. 그러면 잡혀갔을 때 이제 이 새끼들이 돈 주면 풀어줘요. 그래서 아빠가 논이랑 밭이랑 다 팔아가지고 아내랑 딸을 딱 데려오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일반 농민집은 괜찮은데 양반집에서 이제 눈치를 줘. 자, 며느리야. 너 잡혀갔을 때 그 적군에게 몸에 욕을 당했으니까 가문을 위해서 자살해라. 그 다음에 요 딸은요, 이제 시집을 못 가요. 왜? 잡혀갔다 와서 욕을 당했기 때문에 어느 양반집도 이 여자랑 시집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병자호란 끝나자마자 양반 수만 명이 임금한테 이혼 허락서를 내요. 왜? 우리 아내가 잡혀갔다 와서 그 욕을 당해서 그 몸이 더럽혀졌으니까 이혼시켜달래. 야, 수만 명이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조가 말도 안 되지. 자, 솔직히 나라시 남자들이 못 지켜서 여자가 그 흉을 당한 건데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뭐 약간 야사에 의하면은 다시 돌아온 며느리 죽으라고 했더니 안 죽으니까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인조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요. 야, 어떤 강이 있다. 이렇게 하자. 그 청나라 잡혀가서 몸을 조금 이렇게 욕을 봤어도 요 강에 들어가서 한번 목욕하면 없던 걸로 하자. 야, 웃기긴 하지만 참 애처롭죠. 웃기긴 하지만 애처롭죠. 그리고 그만큼 그런 여성들이 많고 자꾸 남자들이 아내 버리고 막 딴 시집 못 가니까 싫어요. 인조가. 야, 청나라 잡혀갔던 여인들이 좀 이렇게 봉변을 당했어도 요 강에 가서 한번 물 담그고 오면 없던 거라고 해버렸어. 선포하고 그리고 이혼 안 되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도 되게 사회 문제가 컸어. 굉장히.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되게 이게 슬펐대. 근데 다행인 건 전쟁이 1년 안에 끝나서 임진왜란처럼 농민들이랑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는 거의 피해가 없었어. 오로지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그나마 어디가 피해가 있었느냐? 서울이랑 얘네가 여러분 이렇게 쭉 내려오고 여기만 좀 그 물질적 피해가 있었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다른 곳에는 많이 피해가 없었다. 근데 정신적으로는 되게 피해가 크죠, 여러분. 그리고 더 웃긴 얘기 해줄까? 좀 슬픈 얘기 해줄까? 자, 참 웃겨요. 자, 착한 양반인데 전 재산 10억을 팔아서 아내랑 딸을 딱 이제 구하러 갔어. 근데 이미 청나라 새끼들이 조선의 약점을 파악한 거야. 무슨 약점? 여러분, 조선시대 그 양반 집에 뒤에 가면요. 그 조상을 모시는 쬐끄만 그 사당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니네 해볼게요. 야, 마치 그거를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들어본 적 있죠? 신주단지. 이 신주가 뭐냐? 조상의 이름을 써놓은 여러분 패야. 그래서 무서운 얘기 해줄게요. 조선시대 서당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집에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어머니가 80이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무 토막 신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줘. 저 어떤 김 양반이 불이 나가지고 엄마를 구했어. 근데 신주가 불탔어. 이 예를 들면서 훈장이 하는 말. 야, 엄마도 중요하지만 엄마는 한 명이지만 요 신주에는 조상이 수십 명이다. 그래서 불이 나면 살아있는 엄마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신주를 구하라고 교육을 받았나 봐. 왜 그러느냐? 내가 10억 가지고 청나라한테 가서 아내랑 딸을 구해서 10억을 딱 주는 순간 청나라 새끼가
네모난 어떤 판때기를 딱 꺼내. 그게 뭐냐? 조상 이름이 써있는 신주야. 그럼 양반이잖아. 약간 갈등을 해. 그럼 청나라 상인이 야, 네 아내랑 딸도 10억이고 요 신주도 10억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당연히 딸 아내 가져오죠. 근데 많은 양반들이 어떻게 해? 울면서 다시 딸과 아내를 주고 요 신주를 사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 내가. 되게 황당하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웃긴 얘기 해줄게요. 흥선이가 무슨 정책해요? 쇄국 정책 하잖아. 그러니까는 프랑스 선교사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청나라 상인이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야, 조선의 최대 약점이 있다. 이 새끼들 조상의 신주나 조상의 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협박하면은 나라까지 줄놈이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 이 프랑스 신부님이 야밤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 여러분 팔라고 했던 게 청나라 상인들이 알려준 거야. 언제? 병자호란 때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 재밌지? 재밌는 건데. 수업할게요. 자, 할게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없어야 돼요. 자, 됐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인조가 죽고 그의 아들 여러분, 무슨 종? 효종이 왕이 되는데, 또 야사 얘기해줄게. 야사가 많아요. 봐봐요. 자, 여러분, 인조의 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2명 있어요. 하나가 누구냐? 소현 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복림 대군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세자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왕자인데 두 분 다 청나라에 잡혀가요. 잡혀가는데 슬픈 얘기. 복림 대군이 이때 애를 낳나 봐, 아내가. 그래서 딸의 애기인데 애가 1살이었어요. 근데 요 복림 대군이 가슴에 딸을 안고 인질로 잡혀가다가 딸이 갑자기 이상해. 뭐냐? 내가 아빠라고 쳐봐. 내가 왕자야. 왕자고 아빠고 내 딸 데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딸이 내 가슴에서 얼어 죽었어. 여러분, 복림대군. 이 사람이 바로 나중에 효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현세자. 개빡치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 소현세자가 10년 동안 청나라에 인질로 있는데 깜짝 놀란 거야. 왜냐? 맨 처음에는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가 엄청 미웠는데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매우 발달했고 서양 선교사까지 와 있고 막 장난이 아닌 거야. 이때 소현세자가 깨달아요. 조선이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이 청나라 애들은 서양 과학도 받아들이고 인재들 키우고 괜찮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소현세자가 조금 청이랑 친해져가지고 서양의 막 문화도 익히려고 그러고 하니까 인조가 멘붕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 미리 얘기하지만 누가 이간질을 해요. 뭐냐? 전하 소현세자가 청태종이랑 친했어요. 청태종이 소현을 되게 이뻐했어요. 그래서 인조가 불안감이 있는 거야. 뭐냐? 잠깐만. 청태종이랑 소현이랑 친하니까 갑자기 아들 새끼가 나를 인질로 보내고 얘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누가 자꾸 여러분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0년 만에 소현세자가 조선에 들어왔는데 한 달 만에 갑자기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갑자기 죽었는데 얼굴이 뭔 얼굴이 시커멓게 된 거야. 니네 뭐 영화 봐서 알지만 여러분 독살되면 얼굴이 좀 시커멓게 되잖아. 그래서 소현세자가 딱 죽자마자 의사가 전하 이거 피부가 검으니까 좀 이상하다 하니까 인조가 하는 말이 야 시끄러 그냥 묻어. 그래서 그냥 묻어요. 묻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인조가 벌써 냄새가 나죠. 인조가 소현세자 죽자마자 자기 며느리 강씨를 벌을 없다고 때려 죽여요. 그리고 처가댁을 다 죽여요. 그러면 소현세자 아들 셋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왕사몽 되잖아요. 이 왕자들을 어린애들을 다 귀양을 보내고 왕이 될 수 없었던 둘째 아들 봉잡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무슨 종이 되는 거야? 효종이 되는 거야. 조금 약간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알아만 두세요. 자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시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인조 다음에 누가 왕이 됐느냐? 효종이 됐어요. 그럼 이 봐봐. 이 효종 여러분 청나라 잡혀갈 때 가슴 속에 누가 안고 있어서 딸내미가 얼어 죽었죠. 그러면 병자호란 때 조선 많이 당했죠. 딸까지 죽었죠. 이 효종은요 왕이 되자마자 뭘 하느냐? 야 나는 복수하겠다. 반드시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리라. 여러분 무슨 난? 북벌론.
니네 여러분 허생전에 나오는 거기 이완이란 장군 혹시 기억나니?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효종의 키워드는 무슨 벌이에요? 북벌인데 재미 얘기해 줄게요. 봐봐. 청나라 요만해요. 청나라 군사 여러분 다 모으면 100만이 넘어요. 그리고 청나라는 주로 무슨 병이에요? 말 타는 기병이죠. 여러분 조선은 많아봐야 지금 3만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효종이 머리를 굴려요. 야, 청나라는 말 탄 기병이 세니까 우리는 말이 없으니까 말에 아주 강한 조총을 키우다. 그래서 여러분 요 효종이요 계속 엄청나게 무슨 부대를 키웁니까? 조총 부대를 키워서 북벌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어요. 몇 살에? 30대 죽어요. 왜 죽느냐? 알려줄게 여러분. 재밌어요. 니네 옛날에 왕의 몸을 무슨 채라 불러요? 옥채라 부르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왕의 피부에 칼을 대면 안 돼. 칼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요 효종 머리에 요만큼 종기가 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칼로 째면 안 되거든. 근데 종기 놔뒀더니 우락우락 자라요. 그래서 종기가 이만해진 거야. 그래서 고개를 못 드니까 어떻게 돼? 칼을 못 대니까 어떻게 해요? 침으로 그냥 탁 터트리려고 툭 터트렸는데 신경을 건드렸나 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침으로 종기 터트리려고 딱 넣는데 펑 터져서 즉사하셔. 이게 이 당시 좀 의학 미스로 죽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북벌하다가 갑자기 그냥 요절하세요. 효정이. 자, 그런데 자 5분 남았지. 너네 오늘 좀 힘드니까 웃긴 얘기 해줄게요. 자, 힘들어? 힘들지 좀. 그렇지. 다 맛이 갔어. 다들 이렇게 니네 그게 있어. 니네 몸이 좋으면 막 사소한 것도 막 웃어. 근데 몸이 안 좋으면 웃기려고 해도 그런 게 있다니까. 네, 좀 참어. 한 보름은 덥겠지 앞으로? 보름 정도 덥겠지? 잘 때 어떻게 자요? 시원하게 하는 방법, 집을. 에어컨, 애기는. 야, 그거 효과 있냐? 자기 집에 쿨매트 있는 사람. 그 테레비 보면은 뭐 눕는 순간 체온이 3도 떨어집니다. 뭐 특수 재질 코팅 약간 있는 사람. 쿨매트 있잖아. 그 뭐 56,000원에 2개 해가지고 뭐 눕는 순간 차가워 뭐 그런 거. 어디? 아니 선전을 많이 하는 거 알지? 철웅아 사본 적 있지? 효과 없었니 별로? 전혀 없대? 야, 그리고 그거 팔더라. 요즘에 유튜브에 중간에 방송에 뭐 성능은 작지만 쬐끄만 에어컨 있지? 광고 못 봤니? 사지 마라. 그거 봤더니 중국제인데 한국에서 5만원에 팔거든? 중국에서 12,000원에 파는 거야. 뭐냐?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야. 근데 야, 요즘에 유튜브가 다는 아닌데 선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원래 100만원짜리인데 우리는 이 회사를 뛰쳐나와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가격 12만원에 만들었다 해서 파는데 사보면 이 5만원짜리야. 아니, 그런 거 약간 있지. 과대광 거 좀 있는 것 같아. 유튜브도. 좀 볼게요. 이들 맛이 갔다, 니네들. 자, 여기 재밌는 얘기 해줄게. 자, 이거 웃긴 얘기 수업 아니에요. 자, 여러분, 청나라가 있는데, 여기 러시아가 조금씩 내려와서 청나라 주변 땅을 먹었어요. 근데 러시아 여러분 꼴에 서양이니까 무슨 총이 있어요? 조총이 있죠. 근데 청나라는 주력 군대가 뭐야? 기병이라 싸우러 갔다가 러시아에게 당해요. 이때 청나라가 복수하고 싶은데 조총이 없잖아. 그래서 맞아. 갑자기 이때 여러분 효종이 우리가 지금 배웠죠. 무슨 정책하고 있어요? 북벌하면서 무슨 부대 만들었어요? 조총 부대가 많았죠. 그것도 모르고 청나라가 야 효종아 조총 부대 많다며 도와달래. 이때 효종이 막 머리를 굴려요. 뭐냐? 거절하면 의심하겠죠. 그리고 도와줘서 러시아랑 싸우면 실전 경험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청나라 깔라고 만든 조총을 청나라 보내서 러시아랑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이 러시아랑 싸우는데 되게 재미있어. 그 러시아 대위가 쓴 일기장이 있는데 해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청나라 군이 아니라 베두인들이 등장을 했대. 베두인. 이 베두인은 영어로 뭐예요? 빅 헤드맨. 대가리가 큰 새끼들 나타났대. 왜 그럴까 여러분? 잘 봐봐. 조선인들은 모자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 모자가 크니까 일단 대두인이라 그런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대두인 특징이 뭐냐? 백발백중이래. 총을 쏘면 총을 너무 잘 쏴가지고
우리는 10발 사이즈 한 명 죽이는데 한 발 쏘면 한 명을 다 죽인다는 거야. 왜 그럴까? 젓가락. 해볼게요, 여러분. 니네 동양은 젓가락 사용하죠. 서양은 포크 사용하죠. 젓가락 사용하면요, 이 손 근육에 50개를 사용한대. 포크는 20개를 사용한대.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하는 거, 세밀한 거는 서양이 못 따라간대. 1950년대 미국에서 마술쇼를 했어요. 뭐냐? 중국인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젓가락 가지고 콩을 집었어. 전 미국이 뒤집어진 거야. 어메이징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대두인들의 특징. 싸도 안 죽는데. 왜? 머리를 싸도 안 죽는데. 왜? 당연히 여러분, 머리가 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죽이고 돌아와요. 이거를 우리 조선의 조총부대가 청나라 좋아서 러시아를 깠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정벌이라 불러요? 나선정벌이라 부릅니다. 그냥 그래서 효종 때 북벌하려고 조총부대 키웠다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청나라 도와서 러시아도 깠네. 무슨 정벌? 나선정벌. 이렇게 아시면 되고, 오늘 조금 피곤하니까 또 무슨 얘기 해줄까? 재밌는 얘기. 자, 1분 해줄게요. 여러분, 하자면 정말 재밌는 게 많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원래 병자호란 이렇게 안 당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연산군이 자꾸. 자, 광해군 때 여러분, 광해군이 못했어도 잘한 게 있어요. 국방력은 강화시켜서 똑똑한 장군들이랑 군사를 많이 키웠었는데 인조가 딱 왕이 되면서 광해군이 키워놓은 장군을 없애버리거나 다 강등시켰고 군사도 많이 못 갖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자. 짧게 얘기해서 그 남한산성에 여러분 갇혔을 때 수원에서 5만 명의 여러분 조총부대가 광해군 도와주러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5만 명이 딱 도착하면 지진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5만 명이 약간 과장할게요. 청나라 군사 300명한테 골목길에 여러분 딱 마주쳐가지고 5만 명이 거의 괴멸돼요. 뭐라고요? 전 세계 역사상 참 드문 일이야. 청나라 군사 300명한테 조선군 5만 명이 괴멸을 당해요. 놀랬죠, 여러분? 그런데 이쪽에서는요, 광해군이 키워놓은 어떤 장군이 있거든요. 그 장군이 2,000명의 조총부대 가지고 명나라 군사 10,000명을 만난 거야. 어떻게 했느냐? 머리가 좋아요. 딱 하는 말. 청나라 애들은 기병이니까 2,000명 데리고 여러분 바리케이트를 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2,000명 가지고 청나라 군대 10,000명 격파한 정도가 아니라 그 누르아치의 사위까지 여러분 때려 죽였어요. 이 사람은. 그럼 생각해봐. 조총부대 2,000명 가지고 10,000명 막아냈죠. 예를 들면. 근데 수원에서 출발한 5만 명이 300명인가 200명한테 여러분 거의 참패를 당했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군대 능력도 있지만 딱 한마디 해볼게요. 이순신. 예를 들면 같은 200척, 같은 25,000명을 가지고도 이순신은 한 번도 여러분 지지 않았지만 원균 장군은 전멸을 당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자호란 때 열나 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인재를 제때 등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거 쌍령 전투라고 다음 쪽 시작하면은 쌍령 전투 얘기해달라. 내가 재밌게 얘기해줄게, 알았지? 응? 한번 또 하세요. 응?